11월 4일 월요일 뉴스리듬 헤드라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20% 선이 무너졌습니다. 공천 개입 의혹 등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리스크가 계속되는 데다 대통령 본인의 녹취록이 공개된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20대 지지율이 붕괴되면서 야권에선 윤 대통령의 거취를 둘러싼 다양한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는 5일 치러지는 미국 대선은 세계 정세의 격변의 계기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여부에 따라 한반도 정세의 방향도 크게 달라질 전망입니다. 삼성전자는 지난 1일 창립 기념일을 맞아 선제적인 초격차 기술 경쟁력 확보와 미래 차별화, 강건한 조직 문화 등을 제시하며 각오를 다졌습니다. 이재용 회장은 불참했고 한종희 삼성전자 부회장은 고객을 위한 기술과 품질 확보는 경쟁력의 근간이라고 말했습니다. 증시 대기자금 감소세가 뚜렷합니다. 투자자 예탁금이 50조 원 미만으로 떨어졌고 종합자산 관리계좌 잔고도 80조 원이 깨졌습니다. 증권업계에선 미국 대선과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불확실성, 부진한 기업 실적 등의 투자자 이탈이 계속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리듬의 전현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 씨의 통화 녹음이 공개된 후 침묵을 지키던 한동훈 대표가 나흘 만에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한 대표는 윤 대통령을 향해 국민들이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솔직하고 소상하게 밝히고 사과를 비롯한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 대표는 김 여사는 즉시 대외 활동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다시 한번 특별감찰관 임명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소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20% 선이 무너졌습니다. 심리적 탄핵 저지선이라고 할 수 있는 20%대 지지율이 붕괴되면서 야권에선 특검을 비롯해 탄핵, 하야, 임기 단축 등 윤 대통령의 거취를 둘러싼 다양한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습니다. 박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20% 선이 무너졌습니다. 1일 공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직무수행 지지율은 19%였습니다. 같은 날 발표된 문화일보 엠브레인 퍼블릭 여론조사 결과에선 윤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17%로 나타났습니다.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10%대로 나타난 것은 공천 개입 의혹 등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리스크에 대한 악영향으로 풀이됩니다. 심리적 탄핵 저지선이라고 할 수 있는 20% 지지율이 붕괴되면서 야권에선 특검을 비롯해 탄핵, 하야, 임기 단축 등 윤 대통령의 거취를 둘러싼 다양한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탄핵을 겪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국정 개입 의혹이 증폭됐던 시기인 2016년 10월 말 처음으로 지지율 10%대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여당 내부에선 탄핵 전야 되자비를 보는 것 같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여론조사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뉴스토마토 박주영입니다. 오는 5일 치러지는 미국 대선은 세계 정세의 격변의 계기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특히 7차 핵실험을 준비하고 우크라이나전 참전을 앞둔 북한으로 인해 한반도 안보 지형의 지각 변동도 불가피한데요. 누가 당선되느냐에 따라 달라질 한반도 정세의 방향을 한동인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11월 5일 치러지는 미국 대선은 세계 안보에 영향이 불가피합니다. 특히 7차 핵실험을 준비하고 우크라이나 참전을 앞둔 북한으로 인해 한반도 안보 지형도 지각 변동이 예고됩니다. 만약 이번 선거에서 해리스 부통령이 승리하면 현 대북 정책의 기조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동맹 기반 대북 억제력은 유지될 전망인데 북한은 러시아와의 협력을 강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된다고 상황이 개선되는 건 아닙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주한미군 철수를 압박하며 방위비 재협상을 요구할 것으로 관측되는데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직거래에 나서도 한반도 상황이 안정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북한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받을 경우 우리 측이 요구하는 방안들이 묵살될 가능성이 큽니다. 때문에 우리 정부가 새로운 대북 정책을 짜야 한다는 조언이 나옵니다. 뉴스토마토 한동인입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를 앞두고 정부와 산업계 등의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강력한 통상 압력 카드를 내밀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 시즌2가 될지
변수가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 해리스 1기가 될지 집권 시나리오에 따른 무역 판로는 한국 경제의 운명을 결정할 전망입니다. 윤영애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미국 대선을 앞두고 한국 경제에 미칠 파장에 대해 정부와 산업계의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전반적으로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이 매우 높다는 판단을 내놨습니다. 특히 강한 압박을 예고한 트럼프 행정부의 시나리오를 고려할 경우 그동안의 대미 투자를 협상 지렛대로 활용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옵니다. 김수동 산업연구원 통상전략실 연구위원은 한국의 대미 흑자가 큰 부분을 트럼프가 분명히 짚을 것이라며 1기보다 2기 때는 더 강력한 조치를 들고 나올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하영석 계명대 경제통상학과 명예교수는 트럼프는 중국뿐 아니라 우방국 등 관계없이 관세를 올리겠다고 한 만큼 신경을 써야 한다고 피력했습니다. 보호 무역주의로 인해 미국 투자 기조가 계속될 경우 국내 경기에는 부정적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다만 하원에서 민주당이 다수 득표할 경우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의회 재정 지출은 하원에서 결정하는 만큼 예측이 불가능하다고 전했습니다. 뉴스토마토 윤영혜입니다. 국내 산업계가 경제대국인 미국과 중국의 글로벌 공급망 전쟁으로 불확실성에 직면해 위기에 처했습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임박한 가운데 미중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두 후보자 간 자국 보호를 위한 산업과 통상 전략의 접근에 차이가 있어 향후 국내 반도체 업계 대응 방식이 한층 복잡해질 것으로 풀이됩니다. 표진수, 이승재 기자가 차례로 보도합니다. 국내 산업계가 세계 1위와 2위 경제 대국인 미국과 중국 등의 글로벌 공급망 전쟁으로 불확실성의 직면해 위기에 처했습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1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면 우리나라의 수출이 최대 448억 달러 줄어들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미국의 추가적인 관세 조치가 한국을 포함한 FTA 상대국으로 확대 적용될 가능성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중국 정부도 5% 경제성장 달성을 위해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중국은 한국의 주요 무역 파트너국이기 때문에 중국 경제의 둔화는 한국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원자재 공급망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글로벌 공급망 위기는 이전부터 제기됐던 문제인데요. 그럼에도 지정학적 리스크는 대외에서 작용하는 경우가 많아 즉각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때문에 공급망 다변화 등의 대책을 통해 위기에 휘둘리지 않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뉴스토마토 표진수입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가 다음 주로 임박한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둘 중 누가 당선되더라도 현재 겪는 미중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자국 보호를 위한 산업과 통산 전략 접근에 차이가 있어 향후 급하게 변화될 글로벌 시장에서 국내 반도체 업계의 대응 방식이 한층 복잡해질 것으로 풀이됩니다.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이 최근 반도체 기업이 미국에 투자하도록 보조금을 지급하는 조 바이든 정부의 반도체 지원법을 비판하며 수입 반도체에 대한 관세 부과를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삼성전자는 현재 2026년 가동을 목표로 텍사스주에 170억 달러를 투자해 반도체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투자 규모를 늘려 2030년까지 총 450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SK하이닉스는 지난 4월 인디아나주에 AI 메모리용 어드밴스드 패키징 생산기지를 건설하는데 38억 7천만 달러를 투자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트럼프가 대통령이 돼 바이든 정부가 약속한 보조금 정책을 뒤집는다면 지금까지 세운 투자 전략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다. 반면 해리스 부통령이 집권하면 바이든 정부의 칩스법은 지속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그러나 미국의 중국 견제가 트럼프 후보 당선 대비 약화될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는 중국 기업과의 메모리 시장 경쟁이 세져 한국 반도체 기업의 시장 점유율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분석으로 이어집니다. 뉴스토마토 이승재입니다. 지난 1일 삼성전자는 창립 기념일을 맞아 선제적인 초격차 기술 경쟁력 확보와 미래 차별화, 강건한 조직 문화 등을 제시하며 각오를 다졌습니다.
이번 창립기념일에는 이재용 회장은 불참한 상태에서 한종희 삼성전자 부회장이 변화 없이 혁신 없다는 메시지를 냈습니다. 조용했던 삼성전자 생일을 임유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종희 삼성전자 부회장은 고객을 위한 기술과 품질 확보는 경쟁력의 근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삼성전자는 1일 수원 디지털파크에서 55주년 창립 기념식을 열었습니다. 한 부회장은 변화와 쇄신을 통한 미래를 주도할 수 있는 강건한 조직을 만들자고 주문했습니다. 또 미래의 10년을 주도할 패러다임은 AI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재용 회장은 예년처럼 창립 기념식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이 회장은 50주년 당시에는 100년 기업을 만들자는 영상 메시지를 낸 바 있습니다. 뉴스토마토 임유진입니다. 단군 이래 최대 규모의 재건축이라고 불리는 서울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 포레온 입주가 오는 27일 시작되는 가운데 서울 아파트 전세 시장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12,000가구의 대규모 입주가 이뤄지는 만큼 전세 매물이 쏟아지며 가격이 내려갈 것이란 전망과는 달리 아직 입주장 현상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보도에 홍현 기자입니다. 단군 이래 최대 규모의 재건축이라 불리는 서울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 포레온 입주가 오는 27일 시작되는 가운데 서울 아파트 전세 시장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12,000가구의 대규모 입주가 이뤄지는 만큼 전세 매물이 쏟아지며 가격이 내려갈 것이란 전망과는 달리 아직 입주장 현상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우선 집주인들의 입주율이 높아서인데요. 일반 분양의 경우 실거주 의무가 있어 최초 입주일로부터 3년 내에는 집주인이 입주해야 해 먼저 의무를 채우겠다는 겁니다. 실거주 의무가 없는 조합원이라도 실입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부가 가계부채 억제를 위해 대출 규제에 나서면서 돈을 빌리기 쉽지 않은 상황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새 아파트를 선호하는 현상도 올림픽파크 포레온 전셋값 강세의 원인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시장에 공급도 적은 데다가 실거주 의무가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그 직접 이제 들어가려는 수요자도 있고, 그러니까 집주인들이. 전문가들은 신축 선호 현상이 지속되고 서울 아파트 공급량이 적은 만큼 포레온의 입주로 전셋값 하락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뉴스토마토 홍련입니다. 글로벌 빅테크 영향력이 확대되면서 망 이용료 법제화 논의가 재점화됐습니다. 21대 국회에서 통상 문제 이슈까지 겹치면서 7개 법안이 폐지됐지만 22대 국회 들어 법안 재발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인터넷 생태계를 위해 국내 법안의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이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글로벌 빅테크 영향력이 확대되면서 망 이용 대가 법제화 논의가 재점화됐습니다. 앞서 21대 국회에선 통상 문제 이슈까지 겹치면서 7개 법안이 폐지됐는데요. 22대 국회 들어 법안 재발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8월 8일 이혜민 조국혁신당 의원과 김우영 민주당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데 이어 지난달 30일에는 이정원 민주당 의원이 망 무임승차 방지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대형 콘텐츠 제공 사업자가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자사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인터넷 제공 사업자와 망 이용 계약을 체결하고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국내의 지속가능한 인터넷 생태계를 위해 법안의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이 해외에서는 망 이용료를 지불하면서 국내에서는 무임승차로 자사의 이익 추구에만 집중하고 있는데 정기 국회에서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뉴스토마토 이지은입니다. 최근 국내 증시가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면서 증시 대기 자금이 감소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투자 예탁금이 50조 원 미만으로 떨어졌고 종합자산 관리계좌 잔고도 80조 원이 깨졌습니다. 증권업계에선 미국 대선과 부진한 기업 실적 등의 투자자 이탈이 계속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신혜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증시 대기자금 감소세가 뚜렷합니다. 투자자 예탁금이 50조 원 미만으로 떨어졌고 CMA 잔고도 80조 원이 깨졌습니다. 투자자의 비투 현황을 보여주는 신용공여 잔고 역시 20조 원대에서 4개월 만에 17조 원대로 감소했습니다. 반면 개인 MMF 자금은 현재 17조 원대로 1년 전 14조 원대에서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시장 불안감으로 관망세에 돌아선 투자자들이
자금을 MMF에 예치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증권업계에선 미국 대선과 금융투자 소득세 시행 불확실성, 부진한 기업 실적 등의 투자자 이탈이 계속되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다만 코스피가 저평가 국면에 들어선 상황인 만큼 증시 자금이 다시 유입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사실 원래 이렇게 주가 빠지면은 개인 매수가 좀 더 많이 들어와 줘야 되는데 당장은 한국 주식시장이 뭐 상승 요인이 잘 안 보인다는 게 가장 좀 큰 악재라고 생각합니다. 뉴스토마토 신대성입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선 후보 당선 가능성에 따라 요동치고 있습니다. 지난달 29일만 해도 7만 3천 달러 선을 돌파하며 사상 최고가 경신을 눈앞에 두고 있던 비트코인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이 주춤하자 약세를 보였습니다. 두 후보자 간의 초박빙 지지율도 불확실성으로 작용해 가격에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범종 기자의 보도입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선 후보 당선 가능성에 따라 요동치고 있습니다. 이에 가상자산 업계는 미국 가상자산 정책 변화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최근 7만 2천 달러대로 올랐다가 6만 9,500달러대로 하락했는데요. 직접적인 원인으로 미국채 수익률 상승과 증시 하락, 개인 소비 지출 보고서의 예상보다 높은 인플레이션 수치 발표가 지목됐지만 그간의 비트코인 가격 상승에는 트럼프 후보에 대한 투심도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달 비트코인 가격은 트럼프 후보 당선 기대감을 타고 상승 곡선을 그렸습니다. 예측 사이트 폴리마켓에서 10월 1일 트럼프 당선 확률이 49%였을 때 비트코인 가격은 6만 3천 달러였는데요. 트럼프 후보 당선 확률과 비트코인 가격은 전반적으로 함께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흐름이 바이든 행정부의 가상자산 적대 정책과 해리스 후보의 부실한 공약을 반영하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과거 가상자산에 부정적이던 트럼프 후보가 급성장한 업계 편으로 돌아선 공약으로 지지층을 결집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 한국 정부의 가상자산 규제 흐름도 바뀔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뉴스토마토 이범종입니다. 국내 금융지주사들이 밸류업 계획에서 보수적인 자본 관리를 바탕으로 주주 환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위험 가중자산을 특정 수준 이상으로 올리겠다고 선언하면서 비은행 인수합병 결정을 회피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보험사 등 이 금융사의 잠재 매물이 시장에 쏟아지는 상황에서 매각 전망은 더욱더 불투명해지고 있습니다. 이효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금융지주들의 성장 전략이 당분간 위험자산 관리에 집중되며 비은행 M&A가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그간 비은행 분야 사업 진출 확대를 노리는 금융지주는 M&A 시장 큰손으로 꼽혔습니다. 4대 금융지주가 3분기 실적 발표를 끝으로 밸류업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보통주 자본 비율을 13% 수준으로 관리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금융지주가 자본 관리에 집중한다면 M&A는 경영 전략에서 뒤로 밀려날 가능성이 큽니다. M&A 시장에 나온 보험사 매물은 현재 롯데손해보험, KDB생명, 카디프생명, MG손해보험 등이 있습니다. 보험사 외에 저축은행도 상상인, 에큐원, OSB, HB 등이 매물로 거론되지만 M&A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한 다음에 운영을 내가 BEP를 언제 맞추고 이런 것까지 더 생각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고민이 좀 남다르겠죠. 뉴스토마토 이효진입니다. K뷰티를 선도하는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이 올해 3분기 엇갈린 실적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반면 LG생활건강은 높은 중국 의존도로 인해 부진한 실적을 거뒀습니다. 어느 해외 시장을 상대로 했는지에 따라 실적이 갈린 만큼 해외 시장 다변화가 실적 개선에 중요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김충범 기자의 보도입니다. K뷰티를 선도하는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이 올해 3분기 엇갈린 실적 성적표를 받아들어 눈길을 끕니다. 업계에 따르면 아모레퍼시픽그룹은 연결 기준으로 올해 3분기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이 모두 전년 동기 대비 증가했습니다.
아모레 퍼시픽 그룹 측은 라네즈 등 주요 브랜드들이 북미에서 좋은 성과를 거뒀고 서구권 매출 비중이 높은 코스알엑스의 실적 편입 효과가 컸다는 설명입니다. 반면 중국 의존도가 높은 LG 생활건강은 3분기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이 모두 줄며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실적을 거뒀습니다. 특히 뷰티 부문의 경우 중국의 경기 침체가 이어지고 면세점 부문의 실적이 떨어진 점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K-뷰티가 다시 지금 주목받는 게 한류 등으로 이제 미국 같은 데서도 이제 그 소비자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탈중국해서 다른 나라 소비자들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가 지속 가능성과 미래 성장의 지금 지표죠. 중국 고객의 유입 흐름이 예년 같지 않은 데다 우리나라 뷰티 콘텐츠가 한류 바람을 타고 미국, 유럽 일대로 이동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해외 시장 다변화가 실적 개선에 키포인트란 조언이 나옵니다. 뉴스토마토 김초범입니다. 천만 반려인 시대라고 불릴 만큼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반려인이 반려동물과 함께 여행하는 분위기가 확산하고 있지만 정작 관련된 법은 뒤따라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반려동물이 음식점에서 반려인과 함께 식사하는 행위는 임시적으로만 허가된 상황인데요. 반려동물 관련 법적 미비점을 변소인 기자가 들여다봤습니다. 반려인이 반려동물과 함께 여행하는 분위기가 확산하고 있지만 정작 관련 법은 뒤따라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소노 인터내셔널과 교원 프라퍼티는 반려동물 전문 숙박시설인 소노핏 비발디 파크와 키녹을 각각 운영 중인데요. 이들 업체는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과제에서 실증 특례를 얻어 시설 내 음식점에 반려동물과 함께 출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소노 인터내셔널은 지난해 3월에 해당 특례 승인을 받았는데요. 내년 3월 30일이면 특례가 종료됩니다. 소노 인터내셔널 측은 추가 연장을 통해 오는 2027년 3월까지 특례를 이어갈 계획인데요. 4년 연장이 끝나 특례 적용이 어려워지면 이전 운영 방침대로 음식점 내 반려동물 출입은 막은 채 포장 형식으로 식품을 테라스에 갖고 나가 반려동물과 반려인이 식사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현재 식품위생법상 식품 접객업소에 동물 출입 등을 허용하려는 경우 반려인과 반려동물을 분리해 이용하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반려동물과의 동반 여행을 장려하고 있지만 관련법은 과거에 머물러 있어 밥 먹는 것조차 어려운 실정입니다. 뉴스토마토 변소인입니다. 한동훈 대표의 조언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국회 시정연설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윤 대통령을 대신해 연설문을 대독했는데요. 현직 대통령이 시정연설에 불참하고 총리가 본회의장 단상에 오른 것은 11년 만에 처음입니다. 불참도 놀랍지만 총리가 대독한 윤 대통령 연설에는 우리 경제가 살아나고 있다고 말해 향후 더 논란이 될 전망입니다. 11월 4일 월요일 뉴스리듬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아이 재단에서 뜻을 함께할 정기 후원자분들을 기다립니다. 우리아이 재단은 한반도 어린이를 위한 재단입니다. 배고픈 어린이들에게 영양 가득한 국수를 보내고 영유아 자폐 조기검사 지원, 베이비박스의 이유식 정기 배달, 중증장애 및 취약 아동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뜻한 손길을 이어주는 분들께 우리아이 팔찌와 감사 선물을 드립니다.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더 많은 어린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정기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후원 문의 02-2128-3344, 2128-3344